그다음에 이것도 각 국별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이피션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체 언제 나오느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다. 약간 봐주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아니 또 청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기 영상 보신 감사관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감사가 크게 감사 준비부터 현장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는 내부 리뷰 과정 정확해야 되니까요. 특히 감사 결과가 정말 정확한지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감사 결과를 내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행되는 크게 이게 감사의 큰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거치고 있는데 대체 언제 나오느냐. 근데 또 그렇게 질타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 게 예전에는 이게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게 200일 정도 됐으니까요. 거의 1년에 3분의 2. 그러니까 1년까지는 안 걸려도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정도 기다리신 거죠. 근데 아마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 감사도 그렇고 오셔서 검토하는 분들도. 왜냐하면 현장 감사를 가서도 외부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 청구한 분들도 보고 계시고 감사 받는 사람, 그다음에 그 이해단체, 그다음에 언론, 뭐 현장에서 다 얘기 듣고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하지만 와서도 내부적으로도 그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검토하고 감사 증거가 다 정확한지 증거 다 보고 이 검토 과정이 긴데 하지만 이건 저희 내부 사정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부 사정이고 여전히 외부에서 언론, 국회 뭐 청구하신 분들 봤을 때는 보셨을 때는 느린 거죠. 너무 느리다. 좀 적시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보자, 검토하자 해서 한국감사는 어떻게 하면 이 감사 결과 보고서의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퀄리티는 빠르게 드리는데 퀄리티는 유지하면서 좀 기간을 단축시킬 방법이 뭔가를 고민한 끝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준비 기간은 늘리고요. 감사 준비 기간은 늘리고 감사 뭐가 문제다. 감사 설계 전문가들 통해서 이야기 듣는 이 준비 기간 늘리고 현장 감사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신 리뷰 내부 리뷰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감사원이 좀 더 많이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준비 기간은 많이 충실히 가져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외부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외곽에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감사 계획이 충실해지게 원래 초기 설계 비용이 높으면 설계가 잘 되면 나중에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팔 때는 더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설계를 촘촘하게 하면 품질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감사 계획을 충실하게 해놓고 그거에 따라 감사를 해서 대신 감사 품질이 올라가면 현장에서의 감사 품질이 올라가면 리뷰의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저희가 감사를 수행한 부서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감사부서가 작성한 보고서를 저희 내부에 그 품질검토 부서도 있지만 품질검토 부서는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하나하나 뭐 자꾸까지 보던 거를 이제 품질부서에서는 크게 방향, 그다음에 증거, 정말 중요한 품질 요소들만 체크하고요. 나머지들은 감사부서가 뭐 자꾸 오타 뭐 아니면 뭐 나머지 나머지 제반 품질은 책임지되 나중에 그 발표했을 때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온전히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 기간은 줄이고 준비 기간을 늘려서 한 140일 정도로 한 많이 단축이 됐죠. 한 3분의 1 정도의 피리어드, 3분의 1 정도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내게 감사를 바꿨습니다. 감사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사 이렇게 기간도 단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감사, 이 과정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대체 언제 나와 막 이런 거기서 비롯된 또 오해들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은 이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분야인데요. IT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정말 한국감사원이 그때 겪었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IT였습니다. IT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감사 대상이 옛날 종이문서에서 이제 전산화돼 있다.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돼 있다. 그게 하나의 저희의 큰 변화였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들의 보안, 그 다음에 대상기관이 이 데이터를 제대로 민감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뭐 국가의 어쨌든 국가 데이터를 제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개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짚어줘야 됐고요. 두 번째로 또 옛날처럼 종이문서로 감사를 했던 시절에는 계속 자료 요구를 감사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유사한 자료 요구가 오는 거죠. 뭐 국회에 제출했던 자료를 감사원도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도 A라는 부서에서 받았는데 B라는 부서에서도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상 기관에 불만도 많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그만큼 자료를 받는 게 어려워지니까 감사 기간 자체가 좀 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하나의 자료를 받으면 감사원에서 좀 축적해서 감사원에서 빠르게 저희가 내부에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상 기관에 이거 요구하지 말고 어쨌든 국가의 공통된 감사의 기본적인 회계 감사 자료라면 아예 저희가 그 자료를 그냥 받아서 미리 생성할 때 그냥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보면서 별도로 요구 없이 그냥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만든 게 크게 저희 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감사 대상의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는 저희 감사 지원 시스템을 내부에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전자감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자감사 시스템에서 저희 감사 결과 절차를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운영이라면 이거는 외부 자료,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저희 프로세스, 그러니까 감사 계획부터 마지막 저희 보고서까지, 마지막 보고서까지를 옛날엔 다 종이로 인쇄하고 감사 증거도 일일이 다 종이로 된 거를 예전엔 제 키만 했어요. 제 키만한 서류를 들고 감사사항 하나를 처리하려면은 제가 그걸 이구지구 막 저희 감사팀이랑 가서 설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감사 계획부터 마지막 결과 보고서까지 다 전산으로 다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도 그 문장을 클릭하면 그 증거가 뜨게.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과연 이 감사 내용이 이게 증거가 있는 내용인지,
그런 제 말의 근거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현장에서 할 때 그 크게 대상 기관을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도움도 받고, 다음에 감사에 착수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감사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데이터를 한국감사원이 다 범정부적 협조하에 마련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계감사인 만큼 파이낸셜 데이터, 그러니까 세입, 세출, 세입, 세출에 대한 모든 지출 내역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국가 재정 시스템이랑 연결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지방 재정, 다음에 행정적인 거, 공문이 오가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 감사원의 여기 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게 직접 하나하나 자료 요구하지 않고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적 관련 정보라든지 공간 정보들, 지도 정보, 이게 어떤 이게 주거 지역인지 아니면 3종 근린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보들도 저희가 공유를 해서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혹시 누가 집을 무단으로 짓고 있는지 이런 것도 옛날처럼 물론 현장도 당연히 가지만 먼저 감사원 내에서 요 시스템을 보면서 이 국유지인데 누가 있네? 내지는 불법으로 하고 있네, 이런 걸 그냥 현장에서 다 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어널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 정보단에 이 시스템을 직접 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이 각 감사부서에서 이번 감사 때 이런 자료를 좀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런 사안들이 있는지 좀 봐주시라 라고 하면, 여기에 감사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정보단이 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요. 문제가 있는 데이터들을, 이거는 좀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데이터들을 해서 다시 감사부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건들도 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감사 대상 기관 선정할 때, 물론 법에 있어서 감사 주기에 맞게 감사 주기에 따라 대상 기관을 정례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주기와 상관없이 고위험 이 대상 기관은 좀 이런 사업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들이 좀 데이터에서 미리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런 위험성 평가를 좀 더 부과해서 감사 대상 기관 선정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데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계신 국가의 감사원에서도 어떤 그 주기에 따라 가시겠지만요. 이런 위험도 평가를 가미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그런 위험도라는 게 이런 재정 정보에서 갑자기 예산 지출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아니면 좀 몇 개 그런 그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서로 의견 나눌 수 있고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감사원들이 이런 감사의 주기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 이 위험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아마 각국의 노하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각국에서 계속 감사를 해보시면 이런 경우에 위험이 있더라, 그런 노하우를 좀 시스템화해서 대상기관 선정할 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규정화하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이행한다 였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감사 기간을 단축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감사 결과를 뭐 외부 전문가라든지 저희 전문성을 키워서 만들어내도 이게 정작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청구한 분들이나 국민들이나 국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좀 고쳐져야 졌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당시 혁신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고요. 이게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좀 봐달라. 한마디로 팔로우업 매니지먼트를 좀 강화해라.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그때뿐이지 계속 반복되더라. 물론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행태로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계속 저희가 감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안 고쳐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쪽 내부의 뭐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팔로우업 감사를 그전에도 했지만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는 예전에는 그 감사를 수행했던 부서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했던 그 레코멘데이션이 조치 의견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봤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이 이행 상황만 보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행 전담 관리 부서를 당시에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감사를 한 것들 뭐 5년치를 분석을 해서 그 이행 상황을 받아서요. 그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크게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이행이 안 된 파트는 다시 원인을 분석합니다. 장기적으로 안 된 거. 단기적으로 이게 감사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시간이 안 돼서 이행이 안 된 건지 이건 상당히 한 1, 2년 지났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가령 뭐 법률안을 고쳐서 국회에 올렸는데 지금 뭐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그럼 일단 대상기관 입장에서는 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있는지 아니면 아예 지극히 대상기관이 해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상기관이 아예 고칠 생각이 없더라. 그러면은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고치지 않는 부분을 다시 감사를 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게 안 고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합당한 이유 없이 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행을 하게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을 해서 확실히 개선을 시킬 수 있게 그렇게 팔로우 부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상기관 자체에서도 좀 고칠 유인을 마련하고자 저희 한국감사원은 저희가 지적한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행이 안 된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 그러니까 직접 대통령께서 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라 라고 하실 수도 있게 하고 입법부인 국회에 보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참고하실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 법에 의해서 저희 수시보고 제도라는 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계속 장기간 고치지 않고 있는 사항들 장기간 고치지 않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아예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예 감사원장이 대통령께 수시보고라는 감사원법상의 제도를 통해서 이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고 이행되지 않는 사항을 보고해서 행정부 내에서 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간접적 압박수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감사를 1년간 했는데 문제 사업으로 됐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다. 계속 돈이 앞으로도 한 5년, 6년 대규모 공사 사업이거나 대규모
투자 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그대로 두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반영이 됐고 그 후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됐으면 계속 재정 낭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돈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설계나 계획에 있어서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면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재정 담당 국가기관과 회의를 1년에 2차례 엽니다. 6월과 12월에요. 1년에 2차례 열어서 상반기에는 그 해에 예산을 짤 때 참고할 사업들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서 이제 연말 국회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매년 이 과정을 재정부처는 겪게 되는데 연초에 재정부서에 저희가 그 전년도 1년 감사를 해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위험해 보인다. 이거는 좀 예산 낭비에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이걸 감안해야 된다라는 명단을 줍니다. 그리고 문제점들. 그러면 이제 예산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국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 그걸 참고하고요. 또 저희는 그 자리에서 그 기획재정부가 전년도 예산 심의를 했을 때 행정부에서 이거 검토했을 때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 감사원이 감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데 대한 또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는 한국감사원은 그거를 그 해년도 연간감사 계획을 연초에 확정 짓기 전에 그 의견을 바탕으로 또 감사할 것들을 좀 참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 다시 한번 그 연말 즈음에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예산 담당 부서랑 회의를 해서요. 저희가 했던 것들이 그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 다음에 뭐 좀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감사로 할지, 또 뭐 이런 내용들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서로 좀 협조적인 방향으로 해서 문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게 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확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예산 부서랑 회의를 하면서 사실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심의할 때 뭐 감사로서는 최종 결과까지는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중 현장에서 감사관들이 이 사업들은 현장에 갔을 때 좀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또 행정부처에 현장을 직접 가지 못하는 그 재정 담당 공무원분들께 좀 알려드려서 또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걸 딱 그 사업이 아니어도 되게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 사업들 심의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파트는 저희 한국감사원이 했던 이 감사 혁신에 대한 당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 있어서는 저희의 그때 당시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뭐 많은 말씀도 있고 또 많이 혼내주시기도 하셨지만 제일 큰 고객이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어쨌든 저희한테 국회 감사 요구라든지 이런 게 많으시고 근데 그때 국회에서도 한국감사원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혁신위원 그 식견을 갖췄던 그 리더급의 감사 혁신위원들께서도 초기에 많이 쓴소리를 해주셨지만 마지막에도 물론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물론 쓴소리를 하시면서 더 잘해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래도 감사원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해주셨고 이때 사실 시스템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당시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회의하시는 게 아니었고요. 거의 매달 저희 안건을 올리고 회의하고 매달 하고 그 이행 상황을 다 체크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당시 저희한테는 이게 기관 차원에서 의지를 많이 담았던 개혁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관에서도 설문조사 결과 많이 감사원이 한국감사원이 의견을 들어주고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희가 또 실패 사례도 많았지만 또 어쨌든 여러분들과 여기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저희의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드리고 한번 해볼 만한 내용으로 그 외부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성과라면 다시 뭐 약간 요약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투명성 차원에서는 저희의 모든 감사 절차 과정별로 다 공개를 해서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뭐 어떤 홈페이지가 아니어도 뭐 어떤 국가의 관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별도 공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리지 않아서 얻는 오해보다 차라리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감사원 개혁과 혁신에 많은 도움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성에 있어서도 어쨌든 저희가 뭐 이런 외부 전문가 그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뭐 이런 과정도 거쳤지만요. 그 다음에 또 뭐 권익보호관 대심제 해서 어쨌든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뭐 각 감사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을 너무 물론 의심을 받아야 될 분야가 합리적으로 있으면 거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대신 그 대상기관 감사를 하실 때 그쪽 의견을 듣는 과정을 굉장히 강화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전문성은 뭐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일단 리크루트와 이 사람들에 대한 보직 관리, 그 다음에 교육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뽑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그 직원에 대한 교육, 이렇게 코이카를 통해서 하는 이렇게 국제적인 교육뿐만 아니고 내부에서 거창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 유관된 감사관들끼리 한번 뭐 회의를 열어도 많이 좀 개선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 준비 과정은 대신 늘리고요. 대폭. 그다음에 리뷰 과정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설계 비용을 늘려서 뒤에 이행에 따른 비용을 좀 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감사 기간도 뭐 대폭 한 평균 52일 정도 줄고요. 굉장히 저희는 지금도 보완할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성공적으로 평가받은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계신 감사관님들께서도 각국의 감사 프로세스에서 좀 준비 기간은 강화하시고 뒤에 리뷰 기간은 준비 기간에 상응해서 리뷰 기간은 좀 줄이시되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감사 실패는 그 감사관들의 성과 평가나 이런 데 좀 반영해서 더 이행을 독려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 이 부분은 감사원이 국민이나 외부 기관에서 신뢰를 받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이 각국 감사원의 그 역할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감사를 받는 분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도 좀 뭐 편애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인데 결국 감사원이 신뢰를 받는 근간이라고 한다면 결국 사회에서의 지지인데요. 이게 받으려면 결국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게 감사원이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행 파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집계했을 때는 이 이행 부서를 만든 이후에 전체 174 케이스가 줄어들었고요. 미이행 건수가요.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온 지 5년 내 조치 의견의 이행률이 90%까지 그러니까 올라서는 그러니까 감사 결과 문제 있다고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 개선되는 비율이 90%까지 올라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간 제가 드린 한국감사원의 개혁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빨리 뵙고 싶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 말씀드리게 된 건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두 각국에서도 아마 코로나라든지 이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계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감사 결과 보고서의 품질을 높여서 감사원이 계속적으로 이해를 받고 필요한 기관으로 그다음에 각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힘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현장에 계셨으면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저도 사실 도움을 꽤 많이 받기도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쉽지만 나중에 이메일이라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전달받고 또 답변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